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못 뽑았던 카테고리 뽑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고 그리고 네트워크 탭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XHR로 되어 있죠. 이 XHR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한 이유는 카테고리를 AJAX로 요청을 받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XHR로 설정을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건지는 하나씩 찾아가서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저는 바로 알려드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URL입니다. 346 KAEDE S2 물음표 하고서 패스 뉴스 하고 지금 이 기사의 URL에 포함된 타임스탬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시간과 관련된 값이 들어있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볼게요. 먼저 이 created 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날짜가 5월 15일 이 시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요청이 생성된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 기사는 보시면 5월 11일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카테고리니까 카테고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여기서 카트 인포라는 값이 있어요. 어디에 카트 인포냐면 엑스트라 인포에 카트 인포라는 곳에 카테고리가 디지털인 경우에 IT로 분류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뭐 카트 아이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한번 다른 기사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기사를 가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거는 국제 카테고리에 있는 기사죠. 얘도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카테고리가 foreign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른 국제 기사들도 이 foreign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기사도 국제고 확인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foreign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이걸 먼저 뽑아보면서 카테고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몇 개 뽑아보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겠죠. 다시 원래의 기사로 돌아와서 그럼 한번 이 URL에 대해서 저희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 URL에 해당되는 값을 바꿀 수는 있겠죠. 이 뒤쪽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로그를 찍기 위해서 필요한 값일 수도 있어서 한번 이걸 지웠을 때도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동작을 했을 때 잘 동작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 있는 이 URL로 요청을 하되 이 뒤쪽에 있는 이 값은 저희가 어떤 기사를 크롤링 할 때 이 값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크롤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요청을 하고 이 URL로 요청을 한 뒤에 엑스트라 인포에 카트 인포에 카테고리로 가서 이 카테고리 값을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을 하는지 정보를 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코드로 돌아와서 볼게요. 코드는 좀 작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프레디 머큐리 님이 이전 영상에서 작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영상부터는 코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모바일로 봤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정도는 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폰트 크기를 좀 키워봤습니다. 저희는 이 위에 코드가 동작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요청을 해서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잘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타이틀도 잘 뽑히고 컨텐츠도 잘 뽑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함수를 선언을 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고 그 안에서는 카테고리까지 뽑아내서 세 개를 동시에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얘네를 지우고 카테고리를 뽑아올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URL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타고 들어가야지 카테고리를 뽑을 수 있는지는 제가 위에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뽑아낼 뉴스 카테고리, 크롤링 뉴스 카테고리라는 함수도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안쪽은 채워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밑에 있던 URL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따로 뽑아내려면은 이 안쪽에서 스트링을 스플릿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냥 이쪽 문자를 선언을 해서 직접 넣어주고, 이 뉴스의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값만 인자로 받아서 이 함수에서 조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 이름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URL로 할 게 아니라 by newstime 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newstime인지는 알 방법은 없지만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newstime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let news URL은 요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newstime이라는 인자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 newstime을 여기서 결합을 할게요. 얘는 콘스트로 선언이 돼도 상관은 없겠죠. 변화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newstime을 받습니다. newstime을 인자로 받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도 URL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뉴스 URL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크롤링 카테고리를 하는 부분을 뉴스 카테고리를 호출을 하되, 여기다가 URL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인자로 받은 뉴스 타임이라는 값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타이틀이랑 컨텐트도 같이 넘겨준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타이틀, 컨텐트도 인자로 넘겨주고 받는 쪽에서도 필요하겠죠. 타이틀, 컨텐트라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안쪽에다가는 이 위쪽에 있는 URL을 요청을 해서 거기서 객체에 있는 이 값들을 찾아가는 걸 넣어야겠죠. 이번에도 const news 카테고리 URL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문자열을 가져오되, 여기서 이 부분은 newstime으로 값이 들어가야지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 밑에 있는 이 리퀘스트는 밑에 걸 우선 복사해 와서 변경을 합시다. 어차피 거의 같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는 타이틀하고 컨텐트를 다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요 값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 바디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거 다 지워버리고 콘솔 로그 바디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바디를 했을 때 아까 저희가 웹브라우저에서 봤던 그 제이슨 객체가 저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에러가 나서 왜 안 되나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아까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형으로 바꿔서 썼는데, 정수형으로 쓰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오버플로 일어나서 1 줄어들어 가지고 원래 들어가야 할 문자열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문자열로 바꾸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 잘 찍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값은 아까 이 위에 있었죠. 엑스트라 인포의 카테 인포의 카테고리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아마 찍히겠죠? 자, 이렇게 디지털까지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것 타이틀하고 컨텐트까지 같이 찍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찍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뽑아낸 게 제목 뽑아냈고 컨텐트 뽑아냈고요. 그리고 디지털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내 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으로 이거를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걸 해보죠. 뉴스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는 타이틀, 컨텐트, 그리고 요거는 값을 넣어줄게요. 여기서 카테고리라고. 카테고리라고 넣어주고 위에 있는 콘솔들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카테고리라고까지 입력을 하고 이 뉴스 오브젝트 자체를 찍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찍히면은 되겠죠. 네, 바로 오타가 났는데 그래서 카테고리를 지워줘야겠죠.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컨텐트, 카테고리까지 잘 나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은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다 뽑았죠. 이걸 큐에다가 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큐를 넣기 전에는 저희가 도커를 사용을 할 건데 먼저 다음 시간에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도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RabbitMQ라는 메시지 큐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RabbitMQ라는 메시지 큐를 세팅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먼저 도커 설치하는 거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시간에야 RabbitMQ를 세팅을 하고 간단하게 RabbitMQ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RabbitMQ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이 뉴스 오브젝트라는 이 객체를 하나하나의 메시지로 넣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